네, 나에게 손절은 없다. 불패의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정말 시장이 좋습니다. 네,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자력 이런 주도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수급이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템베거 가는 종목들이 많이 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템베거 계좌 관리법을 또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이제 1,400만을 훌쩍 넘었다고 하죠. 정말 앞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것 같은데, 주식을 물론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아마 뭐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음, 제가 어떻게 투자하냐면 지금 옆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 연속 손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계좌가 좀 이렇게 그러면 투자가 좀 루즈한 거 아니냐, 좀 지루한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매월 30에서 40 종목을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는데 6개월 연속 손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6개월 동안 시장이 순탄했냐 하면 절대 그렇진 않았죠. 트럼프의 관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엄도 있었고, 되게 시장은 혼돈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한 2달 정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뒤로는 뭐 물린 종목이 많은 게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지금 계속 핵심 5개 종목 내외로만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매월 3, 40 종목을 투자하는데 6개월 동안 계속 손절이 없었다는 얘기는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한 200 종목을 갖다가 계속 이익 실현을 갖다 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중에는 뭐 수익률이 뭐 30%, 40% 이상 되는 그런 고수익 그런 수익 실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뭐 수익이 좀 약하게 어쨌건 손실을 갖다가 좀 뭐 약수익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종목도 물론 있었습니다. 어쨌건 6개월에 한 200 종목, 1년이면 한 400 종목이 되겠죠. 그 정도로 계속 수익 실현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계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저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서울경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수익률 탑 10 보시면 지금 수익률 7위까지가 지금 100%, 그러니까 2배가 넘었고요. 가장 수익이 많은 종목은 최근에 물론 급락을 했지만 펩트론이 한 6만 원대에서 23만 원이네. 23만 원까지 해가지고 한 280% 그렇게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이 이제 뭐 4만 8천 원에서 이제 16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229%.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종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최소 시가총액 한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로 해서, 또 그리고 계속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잘 이미 분석이 끝난 그런 종목들로 해서 보시면 횟수가 2회, 2회, 3회,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8회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횟수를 갖다가 뭐 2번, 3번 했다는 게 여러분들께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수 타점을 갖다가 말씀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IG 넥스원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께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타점이 보시면 앞에서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 지금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1차 공략을 갖다 했던 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이 이렇게 단기간에 보시면은 한 2달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을 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운 좋게 이제 그때가 가장 바닥이었고 한 1개월 동안에 한 60%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가파르게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2차 공략,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한 1개월 동안에 한 40%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 4월 정도에 25만 원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45만 원까지 한 80% 정도로 갔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한 종목에서 보시면
한 20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무언가 새로운 종목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으면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으면서 되게 고수익을 가져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제 35만 원 정도에 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40만 원, 그리고 보시면 앞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보시면 다 이렇게 눌림목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때는 이제 뭐 한 35만 원 이상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다가 이때 이제 시장이 폭락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한 1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방송에서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32만 원에서 33만 원 이제 그 정도의 여러분들께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때가 되게 안 좋았을 때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한 40만 원 육박했죠. 한 39만 원 정도 갔습니다. 그러면 수익률로 치면은 한 20%뭐 이상이 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한 2주 동안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물론 이제 제가 알테오젠은 그동안 워낙 타점을 갖다 여러분들께 잘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코스닥 1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별로 부담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신경이 별로 안 쓰인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 뭐 20%, 30% 그렇게 수익 나는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우량주를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느끼실 수 있는 투자의 재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아마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아마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초대형 증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저하고 함께하는 커뮤니티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과 함께 제대로 된 종목을 압축하고 샀다 팔았다를 한다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새 정부 정책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카카오페이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오늘 정말 시세를 크게 분출했습니다.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예.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뭐 10시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 내일도 일단 뭐 좀 상승해서 출발을 갖다 하겠죠.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사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코나이나 그런 이제 지역 화폐 쪽에서 이제 오늘 이런 그 이제 페이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결제 그런 쪽이 오늘 바통을 이어받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신정부에서 이제 추경 통과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내수를 갖다가 살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추경을 집행할 시에서는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이제 1% 정도 성장을 갖다 할 것으로 예상을 갖다가 한다고 하고 집행 규모도 한 30조 그 정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내수 쪽이 특히 오늘 보면은 뭐 GS 리테일 그런 이제 되게 무거운 사실 그 성장성이 그동안 되게 좀 많이 둔화돼 있던 그런 내수주들도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중물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무언가 좀 이렇게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 쪽으로는 이제 코나이, 쿠콘 등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쪽으로는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날, NHN, KCP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늘 큰 시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좀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그런 카카오페이를 갖다 보시면 사실 이제 한 2시간 만에 상한가를 갖다가 확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갖다가 이미 한 뭐 10시 정도에 봤는데 벌써 한 25% 정도 상승을 해 있어 가지고 좀 그때 뭐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좀 주저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망이 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뭐 신정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정치색이 약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그러면 약간 좀 카카오 쪽이 또 힘을 갖다가 그동안 좀 이게 긍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였습니다. 지금 워낙 주가가 많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봉이 아니고 주봉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주식의 매물벽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매물벽은 한 6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어쨌거나 6만 원 정도로 갖다가 트라이 한다 그러면 한 20% 정도의 일단 룸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테마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물벽을 도달을 했을 때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좀 크게 봤을 때에는 일단 추가 상승 모멘텀이 일단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상한가를 또 안착한 카카오페이인데요. 6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룸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단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다 더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 정부 정책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한국금융지주,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금융지주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20% 정도 수익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뭐 이 회사는 제가 뭐 너무 잘 아는 회사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가 있죠. 추경 편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위기나 그런 부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크게 증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실물로 전이되는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쪽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사이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국 금융지주를 이제 그 매수 아이디어로 갖다 드렸을 때에도 그때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갖다 우리나라가 한 게 어떤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증권주들이 되게 불을 뿜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신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 그런 얘기도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라는 지금 이제 증권가의 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워낙 오랫동안 많이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 주가가 한 2배 정도가 단기간에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증권업종이 특히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PBR이 0.6배 수준이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증권주가 한 번씩 랠리를 갖다가 보통 달렸을 때가 꽤나 오래전인데 그때가 PBR이 한 0.9배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갖다가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럼 아직도 한 20% 정도의 룸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금융지주는 뭐 제가 너무 잘 아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되게 레버리지가 되게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도 세고요, 강하고 그래서 이제 위탁 영업에도 이제 그 사실 수수료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원투 뭐 그 정도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자산 관리, WM, 펀드 그런 쪽도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신이 그 한국투자신탁 쪽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 관리 쪽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IB도 강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증시가 강하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맞물려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강하고 빠질 때도 좀 덜 빠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저도 최근에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주식을 갖다 편입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한 20% 정도 오늘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 물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뭐 옵션 만기고 그래가지고 좀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 생각에 지금 증권주를 놔야 될 시기인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에도 좀 궤를 달리하는데 미래세증권은 이제 과거에 주가가 고점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아직도 반이 안 되는 수준이고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돌파하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증권사 중에서는 좀 가장 강한 흐름이고 지금 현재 미래세증권이 시가총액이 한 10조 5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금융지주는 한 6조 5, 6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 정도,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 쪽이 비중이 상당히 좀 크고 그리고 브로커리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레버리지 쪽은 이쪽이 좀 더 강해서 주가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지금 이런 조정 같은 경우가 뭐 미래세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뭐 6%, 7% 그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한국금융지주는 조정이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도 지금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도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매도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해가지고 좀 더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신뢰가 가는 브리핑이었는데요.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 한국 금융지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 정도의 상승룸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현성찬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정우관님, 호재가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전주 관련해서 명실상부 정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전주에 혹시 또 다른 종목이 더 매력적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방법과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뭐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하고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갖다가 빼고 지금 사실 뭐 어떤 시장과 종목을 갖다가 또 트렌드를 갖다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원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MR, 소형 모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스 터빈, 뭐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가 다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보시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제 원전 부활 그런 부분을 갖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또 행정 명령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전 르네상스 사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된 르네상스가 처음 시작된 거는 프랑스였죠, 그렇죠? 예.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원전을 갖다가 우리 다시 할래 막 그렇게 얘기 갖다 했던 거죠. 유럽에서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 뒤로 벨기에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제 원전 쪽을 갖다가 다시 드라이브를 갖다 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유럽은 지금 이제 국영제, 좀 오래된 그런 경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막 니즈가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그런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 가장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원전이다. 그런 반응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촉발된 그런 SMR 또 조선에도 또 쓰이고 있죠. 물론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쇼티지가 이제 SMR 소형 모듈 쪽으로 이제 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컨스텔레이션 뭐 에너지랄지 아니면은 뭐 관련된 잠깐 뭐 지금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 또 이제 그런 기업들도 그렇고 뉴스케이 파워도 그렇고 그런 기업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후발주자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가스터빈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가스터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국산화되기 전에 2023년, 22년 그때 한 해에 가스터빈을 갖다가 도입한 금액이 8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갖다가 도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에 가스터빈 하나에 금액이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런데 8조 중에서 지금 이거 갖다가 들여온 금액도 그런데 해마다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게 4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글로벌에서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성공한 지금 기업이 4개 있죠. 첫 번째는 이제 GE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멘스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미츠비시가 있고, 네 번째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사우디에서 이제 2029년까지 가스터빈 20기를 갖다가 이미 부킹 피를 갖다가 지불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도 지금 모자른데 G나 지멘스 그리고 이제 미츠비시 이런 쪽이 지금 생산 능력이 좀 포화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마켓 쉐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주가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있지만 지금 장기 추세 상승상 일단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서울경제 방송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린 게 23,500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90 몇 프로 정도 지금 상승을 갖다 한 상태죠. 지금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4만 원이 되게 중요한 매물구역이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선이 이제 6만 원 선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로 치면은 요번에 4만 원이 약간 좀 되게 넘기가 힘든 자리였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머무르다가 지금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음 목표가 5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최근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한 5년 동안의 박스권이 이제 15,000원, 3만 원 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더 잘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신규로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는데 신규로 지금 만약에 원전주에서 좀 관심을 두고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한 그런 기업이죠. 아무래도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체코 원전 때문에 실적도 되게 안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체코 원전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쨌건 유지보수, 설계 그런 쪽과 또 이제 하반기부터 또 이어질 뭐 SMR 모멘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전기술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4만 원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인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전주 관련해서 한전기술도 눈여겨서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이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고요. 또 현성단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보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단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이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노하우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하면은 또 불패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손절이 없는 걸로 유명하신데 손절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하우 어떤 걸까요? 사실 뭐 손절을 갖다 하지 않으면 수익은 당연히 고수익입니다. 주식 투자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과연 뭐 실현하느냐, 실현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6개월 동안, 근데 사실 이전에도 손절을 제가 언제 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다만 이제 전산으로 남아 있는 거는 6개월 동안에 어쨌건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매월 30, 40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어쨌건 핵심 5종목만 이렇게 보유를 갖다가 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6개월 동안의 시점이 시장이 좋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최근 그 이렇게 시장이 치고 나간 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6개월 동안에 뭐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한 300포인트 이상 급락을 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뭐 손절을 계속 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한테 주식을 배우고 뭐 그러신 분들의 계좌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주식 투자가 왜 쉽지 않지? 나는 왜 주식 투자가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날까?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계좌에서 마이너스인 부분만 다 한번 빼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식은 다 고수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사실 그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건 한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또 증권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결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름다운 손절은 없어요. 뭐 손절을 잘해야 주식을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름다운 손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갖다가 한번 좀 약간 좀 기본적으로 손절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절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거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손절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또 그 스트레스나 또 매매가 꼬이게 되죠. 그러면 또 한동안 또 뭔가 투자가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렇게 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은 있겠죠. 또 그러다가 지금처럼 또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는 계좌가 방어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손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시는 이런 시기에도 사실 뭐 손절도 없었고 이 기간에도 사실 계속 이익 실현을 갖다 해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계좌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겠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초반에 이 시기가 오히려 수익률이 좀 둔화됐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장이 빨리 오르지? 약간 좀 그런 감은 있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좌가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그냥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그러고 새로운 종목을 갖다가 또 포트폴리오에 또 넣어두고 이제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이 가장 그렇게 액티브하면서도 손절을 갖다가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결국은 스윙 투자예요. 물론 이제 저도 뭐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종목 정도를 보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 돼서 이 종목은 더 갈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이제 비중이 크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갖다가 굳이 종목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팔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하나 오션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최근 같으면은 뭐 또 NC소프트도 그렇고 되게 수익이 좀 이렇게 그래도 단기간에 좀 좋게 난 종목을 갖다가 그런 종목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그러신 것 같아요. 6개월에 20%도 물론 좋지. 그런데 한 일주일에 20%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또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또 로망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사실 스윙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라고 하면은 뭡니까? 단타라고 하면 내가 뭐 막 그날 뭐 센 종목을 갖다가 들어가서 한 뭐 3% 5%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에 또 희열을 느끼시는 분도 많지만 이게 사실 자산을 좀 크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큰 손들 그리고 주식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단타보다 단타도 물론 좋지만 물론 뭐 하루에 뭐 만약에 10% 났다 좋죠.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는 거를 갖다가 되게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이제 6월 들어서 저한테 지금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 뭐 스윙 투자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NC소프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때 이제 종가에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했어요. 이때 매수했을 때가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작 공개를 갖다가 해서 아이온2가 반응이 좋은데 이때 MSCI 편출된 건 때문에 가격이 급락을 했다. 그래서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음 날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한 3일 동안에 한 16% 정도가 상승을 했고 한 절반 정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막 상승을 할 때 NC가 가나 보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사서 한 뭐 3% 수익 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충분히 좋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서 다음 날부터 주가가 한 3일 동안 급등을 해서 한 15% 상승했다. 이게 사실 되게 짜릿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NC소프트처럼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돈을 갖다 뺏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식하는 부분이 그쪽보다는 좀 더 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때 프리마켓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8시 10분 막 20분 뭐 그때부터 이제 뭐 매수를 갖다가 해서 당일에 한 12,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기본적으로 뭐 스윙 투자예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사실 되게 투자를 되게 즐겨하는 종목입니다. 뭐 시가총액 5위, 6위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유동성 풍부하고 기본적으로 되게 성과 좋고 실적 좋고 그래서 이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뭐 매도한 그런 물량을 갖다가 이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체결 수량의 절반을 갖다가 일단 오늘 종가까지는 체결을 갖다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때 하락을 기회로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88만 원에서 한 81만 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매수를 갖다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3일 동안 주가가 급등을 해서 92, 3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5위, 6위 하는 그런 종목을 뭐 한 2, 3일 사이에 한 14%, 15%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도 뭐 오를 때 뭐 한 처음에는 5%, 그 다음에는 뭐 한 10% 넘어갈 때 그럴 때 일부 매도를 갖다가 하면서 나머지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NC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나는 그런 계좌, 뭐 그런 계좌를 또 하나 따로 떼서 또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32만 원, 3만 원 이때 이제 보시면 여기 내용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뭐 급등을 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약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또 뭔가가 나왔는지 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특별한 내용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가가 계속 좀 강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통 뭐 짧으면 당일 그리고 이제 한 뭐 3일, 4일 그래도 이제 보통 계속 가져가면서 그냥 수익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계좌가 텐베거가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 뭐 근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 매매는 뭐냐면요.
제가 손절을 갖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추세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상승 추세, 두 번째는 횡보 추세, 세 번째는 하락 추세입니다. 다 각각의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가다가 일시적으로 이탈을 갖다 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횡보 추세인데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하락 추세에서도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다시 추세로 회복하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자율반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상승하는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뭐 5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급락할 때 보통 이제 그럴 때 보통 매수를 갖다가 시작을 갖다가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빠지지 그러고 막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노련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 이제 갑자기 하락 각도를 갖다가 하락 추세를 확 이탈할 때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투매가 나올 때. 보통 이제 그럴 때 주식을 갖다가 사서 이럴 때 보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외로 주가가 되게 탄력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 뭐 60만 원에서 90만 원. 이게 지금 4일 만에 한 50%가 상승을 하는 거고 이때도 보시면 뭐 50만 원에 70만 원. 물론 이제 액면 분할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상한가를 갖다가 기록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앞에서도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최근에도 이제 실제로 투자를 갖다가 한 사례도 보시면은 되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막 10%뭐 15%막 그런 수익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경험을 하면서 아, 이제 이거는 한꺼번에 다 매도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하구나. 그런 부분을 저도 체득화를 한 거죠. 손절이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비싸게 사기 때문에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손절을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게 보통 그래요. 제가 이제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절하지 않을 자리부터 주식을 산다. 손해보지 않을 가격부터. 그럼 이제 도대체 그런 가격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갖다 하실 수가 있는데 불과 이제 지난주에 하이브를 저하고 지금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 뭐 2, 3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전날에 이제 그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하이브 그 이제 의장이 어떤 뭐 금감원 조사를 갖다 받는 거들이라 가지고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12%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정규장 시초가에 이제 이런 신호를 드렸어요.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본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뭐 조사나 뭐 소송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런 거 갖다가 정치적인 이슈라고 노이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 지금 지나서 보시면 아마 이 종목으로 다 수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근데 더 빠지지 않을까? 공포 때문에 못 산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드려도.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주식을 어떤 노이즈가 있을 때 좀 그렇게 공포의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게 이 방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좀 공부는 좀 많이 해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를 다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드렸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쫄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차트 그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안 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차트는 이 스윙 기법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같은 아이디어로 드려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히든 종목도 많은 분들이 저 종목을 왜 얘기할까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게 펩트론이거든요. 요즘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 사실 이게 제 그 서울경제 방송에서 공략주 중에 이게 지금 1위 수익률 1위 종목입니다. 한번 오를 땐 진짜 무섭게 오르죠. 물론 지금이 무섭게 오를 시점은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노이즈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가 6만 원대 말씀드렸는데 이게 2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수익률을 치면 280%가 난 종목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라릴리와 이제 카무루스의 어떤 계약권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러다가 이제 펩트론하고는 계약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반박자를 계속 이제 내놓고 있죠. 그리고 일라릴리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갖다 했고요. 자, 이제 20일, 이제 이번 달 이제 20일부터 미국에서 이제 당뇨병 학회, ADA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크게 3개의 기업이 참가를 갖다가 하는데 이 외에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펩트론도 여기서 유의미한 그런 발표를 갖다가 하게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카무루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은 카무루스가 다른 경쟁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런 해석이 약간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작용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고려할 때는 펩트론과도 충분히 계약을 갖다가 유지를 갖다가 할 거다, 본계약을 할 거다, 이런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폭락을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20일에 열리는 이런 미국 학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작은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고요.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점도 그렇지만 그때는 6만 원대였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11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23만 원까지 110%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한가 기록하고 지금 상황 보면은 매수를 갖다가 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 20일 전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서 보면은 지금의 이렇게 매수를 갖다 한 가격이 지나서 보면은 그 가격에 그래도 매수를 좀 잘한 것 같아. 물론 주식이란 게 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시기보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한 5%, 10% 정도는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현재 리스크는 반영이 됐고 현재 진입하더라도 실패를 크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시작하면 또 크게 시세를 분출하는 만큼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현성찬 전문가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